안녕하세요. 우리 리뷰 테스트 19회 1번 문제 보면 이제 간섭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S1, S2가 이제 파원인데 여기에서 반대 위상으로 요 파동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 기억해서 질문을 했죠. S1과 S2는 변이가 같은 순간이 있다. 자, 변이라는 요 진동에서의 의미. 그래서 진동 중심으로부터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가령 S1에서 발생한 그 파동이 S1에서 위로 최대치, 즉 마루에 해당하는 위치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S2에서 발생한 파동은 반대 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래 위치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분의 1 주기가 지나간다면 얘는 가장 밑에까지 올 거고 얘는 가장 위에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변이가 같은 순간은 언제가 가능하냐면 4분의 1 주기일 때. 그럼 진동 중심으로 오겠죠. 얘도 4분의 1 주기일 때 진동 중심에 오겠죠. 즉 변이가 같은 순간이 있고 그때의 변이는 0일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주기, 4분의 3 주기 등에서 변이가 같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니은 피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 자, 그러면 간섭의 온전한 내용은 위상차죠. 자, 그럼 이제 P점까지의 경로의 차이는 두 파장이거든요. 근데 반대 위상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는 반대 위상으로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마무리 이제 디귿 보시면 S1이 마루인 순간에 Q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이의 크기. 자, S1이 마루였다라고 됐어요. 그죠? 근데 2분의 11 파장만큼이 진행된 거예요. Q까지. 그죠? 그러면 2분의 11 파장이라는 건 5파장 더하기 2분의 1 파장이잖아요. 즉 5번 반복하고 절반 반복이 됐기 때문에 특히 절반의 반복이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현재 이 순간에 S1과 위상은 반대가 되겠죠. 그럼 S1이 마루라고 했기 때문에 S1에서 출발한 이 파동의 Q점에서의 현재 변이는 아래로 볼록 골이 되겠죠. 마찬가지 S2 같은 경우는 S1이 마루일 때 반대 위상이기 때문에 골이 돼야 되고요. 4파장만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4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S2에서의 위상하고 Q에서의 위상은 똑같죠. 그래서 골이 되겠죠. 따라서 즉 Q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고 아래로 최대로 변이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의 변이의 크기는 2A가 되겠다. 그쵸? 만약 이제 변이라고 물어봤으면 마이너스 2A가 됐을 거고요. 자, 따라서 기억 디귿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도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시면 그림은 이제 관에서 이렇게 음파가 진행을 하다가 빠져나올 건데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네요. P점에서 Q점까지. 그 길이는 L1, L2라고 드렸고, 자, 그러면 관에서 배출된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기 위한이라는 거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L1-L2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냐? 즉 상세 간섭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본 거고, 결국에는 간섭의 온전한 내용은 위상차죠. 그죠? 그러면 L1이 당연히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더 길고요. L1-L2가 즉 경로차가 반파장이 됐을 때
반대 위상으로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한 복습 2번을 골라줘야 되겠다. 이렇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번 문제인데 좀 길죠. 자, 여기서 이제 도플러 효과하고 맥노리 현상 두 가지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기억번을 확인을 해보면 A에서 발생한 음파의 속력은 그러니까 기억번이 이제 전체적인 거를 해결하는데 어떤 기준을 제공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일단은 이제 A, B에서 발생하는 진동수는 각각 F0 그리고 여기는 7분의 6 F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료적으로 봤을 때 시간에 대해서 A하고 B의 위치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 특히 3t0일 때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A, B에서 발생한 음파의 진동수는 같다. 자, 그럼 3t0는 요 시점쯤이 되겠죠. 그럼 B는 위치가 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B로부터 들어온 건 도플러 효과가 전혀 안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7분의 6 F0가 들어오는 건데, A에서 들어온 이 음파가 측정기에서 측정이 됐을 때 7분의 6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기억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식적인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때 A의 속력은 그래프 자료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즉 2t0 동안에 L만큼을 이동을 하니까, 그쵸? 따라서 A의 속력은 2t0분의 L일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t0일 때, 즉 A에서 음파 측정기로 들어오는 진동수가 도플러 효과에 의해 가지고 7분의 6이 돼야 된다. 자, A에서 만들어진 진동수는 원래는 F0였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음파의 속력 이렇게 써주고, 그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뭐 A의 속력 일단 이렇게 넣게 되면은, 즉 정리를 하시게 되면 요거 지워질 거고, 그죠? 그러면 6V0 더하기 6VA가 7V0가 되니까, 따라서 VA가 6분의 1 음파의 속력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나는 이제 V0를 구할 거기 때문에 VA가 앞에서 구한 것처럼 2t0분의 L 요거를 이용을 해서 6분의 1 V0이다. 따라서 V0를 3을 이제 곱해주면은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니은번에서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B에서 발생한 음파의 속력은 T0하고 3T0를 비교를 해라. 자, 이때 요거 고민을 오래 하면 안 되는 게, B에서 발생한 음파의 속력, 음파의 속력이라고 했어요. 음파의 속력. 음파 측정기가 측정하는. 그러니까 즉 도플러 효과에서 기억하실까요? 관측자가 운동을 할 때는 뭐가 달라지는 거죠? 이때는 음파의 속력이 달라져서 도플러 효과가 생기는 거고, 원이 운동을 할 때는 파장이 달라지는 걸로 측정이 돼서 도플러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B에서 발생한 음파의 속력은 관측자가 운동하는, 즉 음파 측정기가 운동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틱은 T0일 때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AB에서 발생한 음파의 맥노리 진동수. 그래서 간단하게 맥노리 진동수를 질문을 했고, 두 음파의 진동수 차이값이다.
참 이제 T0일 때를 이제 구해줘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 일단 A에서 출발한 파동이 측정기에서 측정되는 진동수, 원래 진동수 일단 F0죠. 자 우선은 음파의 속력 써주시고, 그럼 이제 A의 속력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현재 요 2t0에서 4t0까지 요때가 6분의 1 V0였었거든요. 그죠? 그럼 분명히 요 기울기는 지금 2배이기 때문에 3분의 1 V0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가오는 효과로 확인이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V0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FB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진동수는 7분의 6이죠. 자, 여기 이제 음파의 속력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2t0 동안에 2L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즉 t0분의 L에 해당이 되니까 즉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었던 2t0분의 L이라는 게 6분의 1 V0야. 요거 그냥 쓰시면 되죠. 그죠? 즉 또는 기울기를 그냥 A 거랑 B 거랑 비교하시면 되죠. 기울기의 크기는 똑같죠. 그죠? 따라서 요 자리가 똑같지가 않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3L이죠. 3L. 아이고. 그러면 이 후반부 3T0일 때 속력에 비해 가지고 3배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바꿔야 되겠네요. 2분의 1 V0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 요 B 같은 경우에는 T0분의 L이니까 이 T0분의 L에 대해서는 2배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도 위치 변화를 보니까 음파 측정기에 다가오고 있는 효과,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지는 효과 마이너스 3분의 1 V0가 될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EF0가 될 거고요. 요때 계산은 V0 어차피 다 지워지기 때문에, 그죠? 숫자만 1과 분모는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7분의 6이 있는데 분모가 지금 3분의 2죠. 즉 2분의 3을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7분의 9 F0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즉, 이 둘의 차이값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즉 7분의 14-9에서 7분의 5 F0이다. 해서 디귿은 맞는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인데요. 자, 이거 이제 정상파 한 번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다뤘던 정상파를 다 표현을 했는데, 혹시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까봐,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 보시면은 요 가 같은 경우에 이 줄을 진동을 시켰더니 그 아래쪽에 있던 관이 일종의 이제 공명을 하면서 요런 파동이 만들어졌다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 얘기는 이 줄의 진동에 의해서 분명히 공기를 진동시킬 거기 때문에 음파가 만들어졌고, 그 음파가 관 내부에 들어가서 또 반사돼서 나오면서 정상파가 만들어지면서 기본 진동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줄에서의 진동수와 관 내부의 요 정상파 형태의 음파의 진동수는 똑같을 겁니다. 줄이 최초의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그러면 그렇구나. 원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기억번. 줄에 형성된 정상파 진동수는 관 내부에 형성된 정상파 진동수와 같다. 요거를 이제 찾는 게 문제 지문을 잘 해독을 했는가, 독해를 잘 했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죠. 진동수는 같다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에서 줄에 형성된 정상파 파장은 L이다. 그건 이제 문제 조건에 살짝 숨겨놨는데 나에서 줄을 진동을 시켜가지고 발생한 공명음의 진동수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즉 파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동의 전파 속력이죠. 그러면 특히 뭐를 보시면 이게 깔끔해지냐면은 줄을 보셔도 좋고 관을 보셔도 좋고. 자, 만약에 이제 줄을 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건 안 바뀌었어요. 동일한 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줄에서의 속력 같을 거고요. 진동수 F라고 둡시다. 여기 파장 대놓고 2L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속력 동일한 줄이니까 V죠. 그리고 진동수가 2배다.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파장이 얼마? L이 돼야 될 겁니다. 따라 현재 여기는 이렇게 한 파장의 정상파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또는 관을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 내부는 어차피 음파의 속력이기 때문에, 즉 공기의 진동이니까 여기도 속력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진동수가 이제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V하고 요 V는 다른 거예요. 하나는 줄에서의 속력, 하나는 관 내부의 음파의 속력. 자, 그래서 여기가 진동수는 현재 줄의 진동에 의해서 관이 공명한 거기 때문에 같은 거고요. 요거는 요거 조금 다르게 해놓을까? V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가의 그 폐관의 파장을 읽어주시면 여기가 4L이 되죠. 나 같은 경우에 음파의 속력은 동일하고요. 진동수는 이제 2배다. 얘랑 또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나 관에서 어차피 똑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럼 파장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2L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2L이 돼야 되니까 여기 반파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X 한 개, 이런 형태의 정상파가 만들어졌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차피 이제 니은에선 줄을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 관도 뭐 물어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디귿번 가 나의 관에서 형성된 정상파의 진동수가 같을 때 최소값은 L분의 V이냐. 일단은 이제 줄은 배제를 하고 가하고 나에서 동일한 길이의 이제 관인데 하나는 폐관이고 하나는 궤관이죠. 그죠? 그래서 요 진동수가 같을 수 있는 어떤 최소값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는 폐관에서는 요게 이제 식적으로 보면 4L분의 N 음파의 속력. 궤관 같은 경우에는 4L분의 요거 좀 구별하기 위해서 M이라고 할게요. M 음파의 속력. 얘는 대신에 135로 들어가죠. 여기는 1, 2, 3, 4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고. 그러면 디귿의 질문은 이 두 개가 같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죠? 즉 같다라고 놓고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은 n이 얼마가 돼야 되죠? 너는 왜 4L일까요? 여기는 2L이죠. n이 2m이 돼야 되겠죠. 근데 m은 1, 2, 3, 4인데 요 n은 홀수예요.
그러면 자연수에다 2를 곱해서 홀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5번. 이게 사실 뭐 문제가 길어서 그렇지 아주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보시면 이제 요 5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장 밝은 간선무늬라고 했죠. 그러니까 S1과 S2로부터의 거리가 완벽하게 같은 스크린의 정중앙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5에서 P까지 여기 길이를 Y0라고 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무늬 사이의 간격 같은 경우는 같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Y0라는 거는 무늬 사이 간격으로 얘기를 하자면 얼마? 2분의 무늬 사이 간격에 해당이 되겠죠. 2분의 1이죠. 밝은 무늬에서 그 옆에 있는 어두운 무늬니까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무늬 사이 간격이니까. 자, 레이저하고 이중순리 두 개 다 아랫방향으로 Y0만큼 이동을 시켰다. 자, 이랬을 때 밝은 간선 무늬 사이의 간격, 무늬 사이 간격 질문을 했죠. 그 무늬 사이의 간격이라는 게 D분의 L 람다입니다. 그죠? L도 바뀐 게 없고 람다도 바뀐 게 없고 D도 바뀐 게 없어요. 그죠? 따라서 무늬 사이의 간격은 바꾸기 전과 바꾼 다음 둘 다 2y0가 됩니다. 자, 그리고 P에서 생긴 무늬를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슬릿하고 레이저 자체를 아래쪽으로 Y0로 옮겼기 때문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요 가장 밝은 간선 무늬 같은 경우에도 Y0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요 가장 밝은 간선 무늬로부터 P까지는 거리가 2y0가 되죠. 그러니까 B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될 거다. 그래서 밝은 무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